다음은 신규 아파트 시장, 분양가 입주 시장인데요. 먼저 입주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전국하고 수도권이 다 2017년부터는 굉장히 물량들이 많죠. 예, 저는 이제 거의 제 보고서에는, 어, 랩스, 예, 과거에는 부동산 114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 랩스의 통계 자료를 쓰고 있고요. 임대세대 제외하고 재건축 1대1 그 조합원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반 분양 물량만 네, 저는 추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물량이 많았다가 쭉 줄어들죠. 이때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 그 회피 물량, 예, 분양 물량 쏟아지고 나서 계속 미분양이 시장에 이렇게 적체가 되어 있었던 네, 그런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그 여파 때문에 사실 네, 2011년, 12년 뭐 이렇다 하게 공급이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 참 예, 공급하기에 그런 여건이 좋지 않은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죠. 예, 그리고 미분양도 그때 상당히 시장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2013년에 제가 송도에서 오피스텔 분양할 때 어떻게 팔아야 되나 오피스텔 10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을 이제 그 마케팅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팔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고 2013년 같은 시장 여러분들 되돌아보시면 미분양 할인 이런 거 플랜카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장이 좀 어려웠던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지방부터 쭉 시장이 이제 그 호조세로 올라오게 됐죠. 이때 이제 공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신규 분양 물량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이 좀 낮았죠.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방부터 먼저 쭉 이제 그 분양시장 호조세가 쭉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수도권도 같이 탄력을 받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분양하고 진짜 놀란 게 너무 분양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5년, 16년 진짜 분양 잘 되는 네, 이런 시장이었죠. 2017년에도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분양이 상당히 잘 됐어요. 예. 근데 2017년에 물량 늘어난 거는 거의 이제 지방에서 먼저 입주 물량이 쭉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지방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죠. 네네. 근데 이제 올해는 수도권에도 지금 이제 물량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 입주 물량들이 한 2020년 정도 되면서 조금 이렇게 쭉 하락세를 타는, 이제 감소세를 타는, 네, 감소세를 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9년, 10년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감소세를 타고 이렇게 이제 한번 공급이 쭉 몰려 있으면 그 물량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소화될 수 있는 기간을 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한번 쭉 오르고 또 부담감에 횡보하다가 쭉 또 입주 물량이 쭉 끌어올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이때 2007년, 8년하고 거의 똑같죠.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이제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양 물량은 사실 뒷페이지이구나. 제가 이렇게 따로 뭐 이걸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네, 하는 거라서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좀 이제 감소세를 타고 네, 분양 역시나 좀 아마 감소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예, 이렇게 좀 감소를 하면서 또 하락된 시장은 다시 또 어느 틈엔가 안정세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자, 이 보고서가 지금 2018년 하반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대한 이제 보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은 수도권도 입주 물량 증가, 전국적으로도 다 증가하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갑자기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갈 그런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맞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분양 현장인데 분양 현장도 네, 18년에 수도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수도권에 이제 분양 물량이 좀 급증을 했죠.
올해들 많이들 분양하세요. 올해 일단 땡겨서 분양을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2019년은 좀 이제 없다고 나왔는데, 집계가 많이 안 돼서 그래요. 내년에 분양할 물량들을, 네, 집계도 많이 안 됐고, 이제 지금 인허가가 이제 들어간 사업장들, 뭐 이미 올해 초에 들어간 사업장들, 인허가가 나는데, 뭐 8개월도 있고, 뭐 1년도 있고, 인허가 기간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인허가 중에 있는 것들은 이 랩스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아마 2018년 한 3, 4분기 정도 돼야 이 정확한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좀 늘고 있어요. 좀 늘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 또 이 분양 예정 물량까지 잡은 거거든요. 2018년에 또 이제 늘었기 때문에 19년, 20년, 21년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국으로 가겠다. 예, 그래서 상당히 몇 년 동안은 좀 이제 전국이나 수도권이 향후 몇 년간은 좀 이런 물량, 나중에 또 이제 입주 물량이 또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잔금 처리 문제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적으로 정말 선별해서 접근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수도권이 다 이렇게 그 분양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예, 경기 지역에 몰려 있고 일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에는 사실 분양 물량이나 입주 물량이 많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이제 추세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지역적으로 물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이제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업계 향후 전망 분석. 요거 하고 제가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난. 이제 예, 요거 하고 제가 마칠게요. 향후에 당초 이제 목표한 대로 2018년 하반기는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될까? 항상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파트 갭 투자 시장. 참 이 갭 투자 시장이라는 표현이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매매와 전세의 갭, 아파트 갭 시장, 그리고 전월세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페이지에서 항상 이 추세를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지역별로도 또 이 추세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국하고 수도권만 지금 나열을 한 거고요. 분양 물량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전국적이고 수도권도 그냥 수도권 전반적인 거지, 세부적인 뭐 안양시, 뭐 군포시, 의왕시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이렇게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한국감정원 자료, 요거 한국감정원 자료예요.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시면 다 이제 세부적인 뭐 서울시도 세부적인 구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뭐 김포시, 안양시, 뭐 남양주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추세를 이렇게 쭉 나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월세 시장도 항상 이 추이를 보셔야 되고, 분양시장, 입주시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뉴스를 보시면 어떨까? 그럼 아마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분양코코 네, 부동산 주간시황 거의 못 올려드려가지고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 파트 올리는 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로 거의 분류를 해서 올리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좀 잘 신경 써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미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거 한번 따라서 한번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매매하고 전세 그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좀 받쳐줘야 매매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사실상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 오히려 매매도 관망세로 전환이 되고 어떤 뭐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 전세는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월세 수요도 전세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로 편입이 되면서 네, 전세 시장 특히나 안정화가 되고 월세 시장은 약간 그래도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월세는 좀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금방금방 안 나가게 되면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좀 크네요. 일단 5만 원부터 조금 조율을 해서 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월세 시장도 약간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 저 이제 보고 있고요. 분양 시장은 네, 입지, 공급 물량, 분양가별로 양극화가 좀 지속될 거다. 입지 좋은 데는 우리 부동산은 뭐 부동성, 부중성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 입지가 좋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공급 물량이 몰리지 않은 데가 있고, 이렇게 부동산의 성질 때문에 입지하고 공급 물량, 이런 거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지역별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개포자이 같은 경우 참, 분양가 안정적으로 나왔죠. 이렇게 요즘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이 분양 현장들이, 꽤 많아졌어요. 네. 아무래도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거다라고 이제 그 업계에서도 판단들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양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책정하지는 않으시고 저희가 이제 뭐 보수적이다, 양호하게 책정한다, 아주 긍정적으로 책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책정하기보다는 뭐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보수 내지는 양호 이렇게 분양가는 책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공급 물량이 특히 많은 지역은 보수, 안정 그 사이로 분양가 책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지 공급 물량 분양가별로 양극화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입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잔금 대출이 많이 축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가능성이 좀 잔존할 것 같아요. 이제 잔금 대출 금액이 좀 축소가 되더라도요. 지역의 공급 물량이 좀 적다. 새 아파트, 대단지 새 아파트, 몇 년째 없었어. 이런 지역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 지역은 사실 올해 안에 가격이 훅 떨어진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앞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그래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하락이 한 번에 훅 떨어지고 그런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꺾어지면서 좀 약 보합세로 이렇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올해 모든 입주 시장이 한 번에 다 떨어지는 거는 아닐 거고요. 네, 아닐 거고요. 좀 공급이 많이 몰린 지역은 사실상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좀 종합을 해 드릴게요. 예, 나머지 부분은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움이 많이 되셔야 될 텐데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진도가 나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거의 수도권이나 지방은 광역시, 그 다음에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개발 사업 계획서라든지 뭐 분양 대행 수주 PT 제안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용역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자료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시간 가졌는데, 저도 사실 뭐 준비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페에 또 Q&A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글을 좀 남겨주시거나 뭐 의견 주시면 제가 반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됩시다. 감사합니다.